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른 시간이죠, 여러분. 영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주는 영상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원래 2월 4주차 시장 대응 전략 해갖고 영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수요일쯤에, 그죠? 수요일쯤에 빠르면 내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 주린이 영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요 얘기를 영상을 요 시간에 먼저 주는 거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20시부터 3월 중대 시황에 매수 유망주 추천, 요번에는 포트폴리오 개념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7시쯤에 열어놓지만 시작은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에 하니까 요점 참고하시고, 최근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이 야간 강연 방송을 들어라,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기존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오늘은 패스시키고, 오늘은 내가 일반적인 유튜버들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제목을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장세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시장 얘기보다는 요 이유와 요거부터 얘기해주고, 수요일쯤에 2월달 마무리 전략 정도의 어떤 팁은 드릴 테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자 수 팍팍 늘어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썰로 얘기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개별주 테마주 장세인지 이 이유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나 가급적이면은 25분에서 30분 타이밍으로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말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팡 혹은 메가, 그게 뭐야, 여러분?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알파벳, ABC, 구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종목들은 최근에 힘이 없어요. 그냥 갑시다. 퀄리티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애플하고 테슬라 차트 정도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월봉인데, 이 아마존의 월봉입니다. 이미 아마존의 월봉을 보시면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에도 아마존이 월봉이 이렇게 쌍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게 못 올라가고 20선 언저리로 밀렸다가 뚫고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마존의 월봉을 보면 요때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 올라온 폭이 얼추 찼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애플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애플도 지금 보시면은 주봉 월봉까지 안 갈게요, 여러분. 이게 애플의 일봉입니다. 1월 25일 날 고점이 나오고 지금 요새 찔끔찔끔 빠져가지고서 6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물론 애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21선을 깬 적이 없고, 지난 코땡땡 사태가 터졌을 때도 121선 언저리에서는 61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는 이 전례를 갖고 봤을 때, 애플이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뭐 12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와도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지금 무너지지는 않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애플이라는 주식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은 61선 언저리까지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6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와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얘들이 여기서 멈칫 거릴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시세가 한번 나왔지만은 21선 언저리까지 지금 옆으로 기고 있고, 얘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려면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모멘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떠갖고 고점에서 21선까지 흘러 내려왔던 전례가 있었던 적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일부는 먼저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는 왔지만은 다른 주식들이 먼저 신고가로 치고 가고 더 높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난번 코땡땡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어떤 위치와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 세게 갈 수가 없지. 거기다가 테슬라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완전히 꽂혀가지고서, 그죠? 내가 비트코인 얘기도 좀 이따 해줄 겁니다. 자, 왜 종목들이 지금과 같이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팁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유. 왜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되는지. 어쨌든 저들이 저렇게 힘이 없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서부터 뭐 LG전자도 LG전자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업종의 대표주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애플, 테슬라, 그 다음에 뭐지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요. 다만 하이닉스라는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과 유사하죠.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은 또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강한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만 먹고 하는 얘기가 정확한 시장 파악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시장 파악만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요새 언론 플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도 내 회원들한테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코멘트를 주었는데 비트코인 거래할 때 여러분 비트코인을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는 없죠.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신 내가 요번에 우리 저기 애들한테 비트코인 오다 줬습니다. 아빠한테 보고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급락하거나 하락을 할 때 돈을 벌려면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하방을 베팅해서 비트코인이 밀렸을 때 돈을 벌면 나는 지금 주식하지 말고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무조건 회원가입하라고 아마 노래를 불렀었을 거야. 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달러로 사는 게 아니고 원화로 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이 잘 올라갈 것 같아도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때 얘네들이 주식을 못 사는 거하고 같은 이치. 여기 주린이들 이런 이치를 알고 비트코인 해야 돼. 여러분, 이종복은 이런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장점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패스시키고.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비트코인을 하방에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 내 말 잘 들어. 비트코인을 하방에 베팅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떼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으로다가 하방을 베팅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뽑을 때 그 돈을 바꿀 때 비트코인이 이미 아작이 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그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안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야.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움직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채권 금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얘기도 연초에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곡물 가격은 연말 연초에 얘기해 줬었죠. 곡물 가격은. 그러면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또 뭐가 움직인다고? 여러분, 광물, 비금속, 철강.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노텍, 그 다음에 해인,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같은 주식도 내려놓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지금 곡물 가격 급등하죠. 국제유가 급등하죠. 주식시장 채권금리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채권금리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맥이 뚝 떨어뜨려 놨죠. 개인들이 연초에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주식에 무차별적인 매수를 했죠. 근데 팔랑귀라 앨런 머스크인지 옐런 머스크인지가 그 투자했다라고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급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개인들을 그쪽으로 눈을 쏠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대형주를 줄기차게 샀던 주체는 개인인데 이 개인의 주체를
비트코인 쪽으로도 분산시키고 있는 작업질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 장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치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곡물 가격이 급락하든, 그쵸, 여러분? 아니면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쭉 빠지든, 이들이 빠져가지고서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거나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개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던지고 다시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작업을 만약에 개인들이 하면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밑으로 아작이 나는 거야. 지금은 투자를 하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비트코인이 필요하니까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으니까 비트코인이 나는 지금도 보면 암호화폐 막 이런 말을 안 쓰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종복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이해시켜주고 파악시켜주는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강하게 갈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투기적인 곳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개인들을 투기적인 곳으로 일부러 밀어놓는 것 같아. 한 번에 몰살시키려고. 몰살 안 당하려면 나한테 와. 내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람이고 머스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줘야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 장세, 개별주 장세밖에 안 되는 것이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나의 추천주, 나의 포트폴리오도 비트코인 관련 얘기했잖아. 우리는 시세가 움직일 때 여러분, 시세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시세를 먹는 게 주특기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농업주하고 광물주하고 구리 관련주 이종복이가 12월 30에서 1월 2일 사이에 얘기 자주 한 건 알죠? 그쵸, 여러분? 그거 내가 조금 이따 한번 차트 한번 얘기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간 회원들 427 선물 매도, 415, 원래는 여러분들은 417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2월 2주차, 2월 3주차 시장 전략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금요일날 410을 찍고 올라왔죠, 여러분. 금요일날 410을 찍고 올라왔어도 이종복은 410을 찍고 425쪽으로 왔을 때도 425를 저항으로 놔주고 그 다음에 417을 지지로 놔줬습니다. 선물은 내가 그냥 포인트 주면 그냥 대박이요. 욕심 안 내면.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야간 회원들 13,700은 못 넘어가는 걸로 보고 13,650 정도에서 매도, 13,500에서 청산. 지금 보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다 초대박. 그 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테마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초대박. 우량주나 섹터별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요새 재미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건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 나의 구독자들한테 나의 천하의 필살기를 얼마나 많이 오픈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죠. 내 영상을 보다 보면 제목으로 있을 겁니다. 60분 차트의 비밀 해가지고 60분 차트에서 61선이 위에서 꺾여 내려올 때는 설령 뚫고 올라가도 눌림목이라도 나온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60분 차트에서 61선이 위에서 꺾여 내려올 때는 61선 부근이거나 61선을 뚫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쳐서 물려도 버티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유튜브에 한 20개 정도 줬을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기법 적용해서 이거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주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얘기가 나오니까 한 코멘트만 줄게요, 여러분. 그래도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새 10년물 그죠? 채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차트가 밀리면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키움증권에 여기 10-year UST 노트라는 이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차트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돌파를 해서 1.38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21선의 저항을 받을 거고 반등을 안 주면서 결국에 가서는 1.32 수준에서 1.34 수준 정도까지 먼저 밀릴 확률이 높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요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얘가 밑으로 밀릴수록 장이 약세를 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여러분. 얘가 위로 장대양봉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장이 덜 약세가 나올 수가 있고, 얘가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은 장이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유튜브 영상에 이런 팁까지 주잖아. 근데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임계점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움직여도 별다른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어느 임계점을 벗어나면서부터 충격을 주는 거, 그런 게 유가, 골드,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거야.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런 걸 대신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안전자산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쵸,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화폐로 인정해주고 전자화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금, 은, 동, 구리 같은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한다면, 그쵸, 여러분? 그 도박판에서 나는 도박을 할 거야. 그 도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수도 있어요. 대신 도박을 하다가 돈을 날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그러니까 날려도 상관없을 정도의 돈을 갖고 도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게 도박을 할 바에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차라리 해외 선물을 하라, 여러분. 아니면은 중소형주 테마주를 하라.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가 그래서 그래도 비트코인에 관한 나의 의견은 또 유튜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넣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아래로 내려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코멘트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야. 다만 지금 언론 플레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몰아놓고 있는 과정이고, 그걸 하려면 비트코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폭락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어느 시점에 임계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때가 리스크가 있는 거라는 거, 나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초에 대형주 사는 사람들 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인생이 달릴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초에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기사가 MBC 뉴스데스크인지 SBS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대형주 밀렸잖아. 그쵸, 여러분? 예. 그때부터 대형주 밀렸어요. 사람들 몇 조씩 사게 만들어 놨다가 그때부터 대형주 밀리고, 가뜩이나 지금 수급이 약간 언밸런스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쪽으로마저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대형주를 비싸게 산 주체는 개인인데, 그 개인이라는 주체가 매수세가 분산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그쪽이 세게 붙을 확률보다는 더 흐지부지할 확률이 높겠죠. 물론 10개 중에 한두 개는 올라가는 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순환매를 유발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채권 가격, 여러분들은 채권 금리로 얘기하는 게 익숙하죠, 여러분. 채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만약에 상품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어질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를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이종복밖에 없다. 나는 유튜버지만 증권 전문가야. 나에게 돈을 낸 사람들 돈을 벌어주는 게 내 주특기고 그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걸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매매 능력이 떨어져서 돈을 못 버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개별주 테마주 장세인지 마지막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종복이 방송을 듣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 자율주행하고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화이브지 등 정통 섹터의 종목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죠. 최근에 보면. 그거보다 먼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쪽의 정통 섹터를 강조할 때는 제약주가 없었어요. 제약주가 없을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장세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장세가 출발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때 밤은 제약주하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수소차도 되게 거품을 물었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정도로 압축시켜 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광물주, 그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아니 가상화폐라네. 종보가 너는 그 얘기 쓰면 안 된다. 비트코인, 그죠?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종복의 주특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종복은 핵심 포트폴리오가 2주 코스로 바뀝니다. 내가 유튜브에 진짜 얘기 많이 하죠? 보통 한번 포트폴리오를 줄 때 6, 7종목을 주고 그 준 종목들이 8에서 15% 정도가 상승을 하거나 급등을 해버리면은 그걸 매도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쪽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 한두 종목을 더 주면서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일 때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해 줍니다. 2주 코스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죠. 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좀 대충 감 잡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장세. 그리고 지수 밴드하고 지수 뭐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수요일쯤에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 드릴 거고, 파생하는 사람들,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나는 포인트 주면 무조건 100에서 200을 그냥 먹여준다라는 거 오늘 또 얘기한 거고, 요새 나의 포트폴리오는 개별주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순 정도에 가면서 이제 어떤 지수의 위치에 왔을 때 대형주 정통 섹터의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잡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서부터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시점이다.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내가 항상 근거 보여주죠. 2월달입니다. 내가 요새는 회원들한테 방송 내용 정리를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월 15일쯤 정도의 방송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뒤로 까무라칠 거고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2월 16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뭐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전형적인 유튜버들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포스코 엠텍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 주식이 이종복이의 핵심 추천주입니다. 요런 거 매수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방송 듣다가 연장 못한 사람들, 해인이라는 주식 작년 11월 달쯤인가서부터 줄기차게 매집시켜줬던 주식이죠, 여러분. 이거 매집해서 돈 좀 됐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쪽 관련주고, 지난번에 다날하고 갤럭시아 컴즈 이거 저기 이종복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다날이다라고 했던 거 방송 내용 정리 보여줬죠. 그 다음에 요새 농업바이오는 세게 못 가지만은 조비하고 경농 이쪽 농업 관련주들 요새 또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자인증인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내가 비트코인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종복이처럼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관련주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관련주. 여러분,
블록체인 관련주는 비트코인하고 무조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올라가는 타점을 잡는 거고,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내려오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내려오는 타점을 잡으려고 할 때 종합이 급락해버리면 지지가 한번 깨지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개념이 없거나 초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내동매매를 하거든.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이종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OLED 관련주들 뭐 얘기한 건 알죠, 여러분? 힘스 요새 신고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반 이상 매도 줬어요. 야스는 뭐 아직 대박은 안 났지만은 뭐 야스 지금 보면 삼성 SDI보다도 요새 더 잘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요새 이런 종목들이었고 알다시피 그다음에 삼익 LMS 아니 삼익 THK 이거 핵심주로 추천했다고 급등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지게 자랑한 적이 있었죠. 61선 언저리에서 주워 먹었으면은 이것도 한 20% 가까이 수익 났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요거 오늘 매도 사인 줬고요. 뭐 안 움직이는 주식이 없잖아.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동네방네 떠드는 주식들은 잘 안 간다라는 거 아마 여기 영상 보다 보면 나올 겁니다. 동네방네 떠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기차 막 이런 것들. 요새 잘 안 가죠, 여러분. 요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 하니까 요거 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주와 테마주에 대한 매매 능력이 있거나 이러는 분들은 지금 주식을 좀 많이 해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수가 한 차례 정도 조정을 받아서 410 혹은 그 이하로 밀리고 나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밀리고 막 이런 거 밀리는 타이밍이 업종 대표주 저점 매수 기회가 되는 거야. 지금 먼저 사면은 손실 봅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타점 잡는 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여기도 나오네. 요건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거 참고하면서 한번 시장 대응을 한번 해봐라. 오늘 영상의 요점은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장세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별주 테마주 장세일 수밖에 없다.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비트코인 언론 프레이는 나는 조금 우려스러운 의견을 전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돼서 돈 벌 수 있는 쪽, 블록체인 쪽, 그죠? 블록체인 쪽은 한번 돈을 벌고 싶으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쪽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고, 뭐 이번에 IT 섹터 대박 났는데 테스 정도 하나 내가 얘기 한번 해 줘 볼게요, 여러분. 테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가 뚫어놓고 거래가 없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고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61선 언저리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지만은 요게 하락각, 얘가 이렇게 밀렸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는 타이밍이 반등각이라고 해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으려면 그런 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나의 스타일.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 지금 조금, 만약에 이쪽으로 밀리면 조금 더, 여기까지 밀리면 더 살게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분할 매수. 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놓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요점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 오늘 야간 방송 참여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최근 주식장의 움직임이 좋았어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면 대형주도 1-20%는 그냥 밀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이야. 여러분들 떼돈을 벌지, 지금처럼 나의 말에 주목하는 사람들만 떼돈을 벌고 매매 기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좀 적당히 뭐 움직일지에 대한 그것은 3월 두 번째 주 정도에 가면 그 답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주 위주, 테마주 위주 짧게 빠지기, 지수는 박스권에 놓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다. 요런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